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꾸준히 제안을 해온 바 있는데요. 관련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통과를 위해서 제3자가 추천하는 안 고려해 볼 수 있다, 없다, OX 들어주십시오. 지금 현재 수사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엉망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복수에 추천하기 때문에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상황이다. 저는 지금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 이재명 대표께서 제 제안을 그냥 거절하셨던데 저는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꼭 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신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요,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그걸 부인하는 또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 홍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직후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 대표가 제안한 3자 추천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한 대표가 말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 외에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말한 변협 회장 추천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라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특검법 강행 처리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구도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당 안팎의 피로감이 커져서 민주당도 출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여권 내의 친윤과 친한 분열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네. 문제는 이 보도 직후에 이재명 후보 캠프가 사실이 아니고 검토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요, 좀 논의는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됩니다. 네. 최 교수님, 이제 저런 경우 보면은 내부적으로 뭐 논의가 잠깐 돼 있는 것을 외부에 흘려서 이제 반응을 본 다음에 반응 따라서 부인하기도 하고 좀 더 진행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3자 특검 저거 민주당이 수용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좀 네. 그렇게 봐요. 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이 내용 가지고 여권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네. 이거 지금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제3자 특검을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지를 받았어요. 당심에서, 전당대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이 오로지 자신들의 특검을 고집한다? 네. 아마 그럼 역풍이 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양보해야죠. 정치라는 게 갈등의 조정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갈등을 조정할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내 생각대로 한다? 그건 정치가 아닌 거죠. 네. 어차피 특검을 반다는 자체가 엄청난 양보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과 용산과 이 지금 한동훈 대표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하겠다는데 제3자 추천입니다만 민주당이 그것도 안 받겠다? 그건 정치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건 네. 의석을 많이 가진 정당의 도리도 아니에요. 그거 모를 리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여론을 띄워보는 걸 겁니다. 아마 제3자 특검을 받아들일 태세는 돼 있다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제3자 특검 얘기가 나오고 그게 뭐 대법원장 추천이 됐든 대한변협회장 추천이 됐든 말이죠. 그쪽으로 여당도 양보하고 그래서 이 특검 정국을 조금씩 탈피해 나가고 혈로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그게 1차적으로 민주당에게 있을 것이고 대통령실도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한동훈 대표가 있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볼 때. 이게 정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만 고집한다? 그건 정치가 칼 슈미트가 얘기했던 헌법학자. 적과 동지의 구별이 정치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건. 네. 아주 그건 저급한 정치죠. 그걸 하지 말라.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송 국장님,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보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은근히 이준석 의원이 있는 개혁신당에서 제3자 특검법을 제안을 하면 이제 그거에 올라타 가지고
뭔가 제3자 특검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회로죠. 우회로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여기에서 제3자 특검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거둬들이면은 강성 지지층들에게 또 비판을 받습니다. 그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라도 네. 이 다른 우회로가 필요한데 우회로를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서 발의를 해주면은 같이 이제 올라타는 그 방안 같은데 아마 저는 이것을 좀 더 시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미 두 번째 이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여건을 꼭 분열시켜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으면은 네. 제3자 특검법을 어떻게 우회로를 하든 전국법으로 하든 아마 추진할 겁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 여건을 분열시킬 필요성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네. 제3자 특검법을 세 번째 아마 특검법을 낼 거예요. 네. 더 강화된 여건 입장에서 볼 때는 독소 조항이 더 많은 네. 이것을 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는 한동훈 대표는 입장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은 네. 처음에 제3자 특검법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 막 두 번째 발의를 했을 때요. 네. 민주당이 발의를 했을 때인데 네. 발의를 하고 나서 제3자 특검법을 일종의 대안으로 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발의하는 것을 중단을 해야 돼요. 서로 협상을 하려면은. 네. 근데 그것을 강행 처리를 했잖아요. 네. 처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또 다시 그 여당 전당대회가 있은 바로 직후에 네. 또 이것을 또 그 재투표에 붙였잖아요. 네. 그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폐기가 됐으니 근데 됐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세 번째 만약에 내면은 독소 조항이 더 강화된 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을 바꿔야 되죠. 전략을 바꿔야 네, 된다. 그리고 제3자 특검만 이야기했지 네. 그 특검 만약에 국민의힘이 발의를 한다면은 그 특검을 누가 추천하는지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특검의 조사 기간, 조사 네. 대상, 네. 수사 대상 어디까지냐, 네. 그리고 특검의 범위, 네. 그 활동 기간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당 대표가 된 입장에서는 그냥 불쑥 던져가지고 제3자 특검 이것이 이제 후보 때 하던 이야기고 네. 대표가 됐으면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은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신임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전략이어야 된다라는 데까지 짚어주셨습니다.